오늘 시그널, 내 안에 좋은 운을 깨우는 법. 지은이 막스 딘터. 저자인 막스 딘터는 13살부터 주식 투자를 하여 막대한 자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 벼락 같은 행운을 경험한 후 운의 이론을 수집하여 20년간 1000명 이상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운도 따라야 한다. 좋은 운은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공에 관한 개인적인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좋은 운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운이란 적절한 시기와 장소, 도움이 될 인맥을 가져다주는 요소다. 운은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와 말썽을 부린다. 운을 통제하고 싶지만 이것은 마법을 꿈꾸는 일과 비슷하다. 행운을 불러오는 13가지 법칙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의 삶을 관찰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다. 운이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사건들을 말한다. 행운과 불운은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일종의 힘이다. 성격이 운명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25세기 전에 한 말이다. 첫 번째 법칙, 운과 계획을 구분하라.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사람과 잃는 사람을 몇 년간 지켜본 딜러는 돈을 따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다. 이기는 사람은 잃을 때나 딸 때나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룰렛게임이나 뮤추얼 펀드나 카지노에서나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어 나쁜 결과가 나올 때 즉시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다. 지는 사람은 돈을 잃을 때는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돈을 딸 때는 자신이 똑똑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패배자의 문제는 계획과 운을 결정적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운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불운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즉, 운을 믿는 사람이 운을 얻는다. 그러나 운을 과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말이다. 만성적 패배자들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10중 8구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다시 도전하면 된다. 패배감에 빠지지 말란 말이다. 쓸데없는 자책도 하지 말고 운이 나빠서 안 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 법칙, 상황의 흐름이 가장 빠른 곳으로 이동하라. 은둔자로 산다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은둔자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 운이 좋다는 것은 운의 흐름이 원활한 곳에 마침 내가 딱 존재해 있어서 그 흐름 속에 딱 그 시간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적재적소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저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다. 다양하게 움직이고 노력해서 마침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곳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들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라. 세 번째 법칙,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필수다. 운 좋은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특정 시점에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런 의지 없이는 우리 삶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번째 법칙, 운의 흐름을 잘라내라. 눈에 띄게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듯이 말년에 바루크도 한 가지 질문을 받았다.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아마추어 도박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카드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상황을 낙관할 뿐인 이 행동이 카드 게임에서 이기게 해주진 못한다. 그에 반해 프로는 카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연구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들이 거의 항상 아마추어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집에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다섯 번째 법칙, 운을 선택하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결정이 잘못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하는 것이다. 100%의 확신과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100%의 확실성을 고집한다면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운이 좋은 남자의 말이니 새겨듣자. 6번째 법칙.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의 삶을 살아라. 가는 길에 행운의 징조가 나타나면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히 거절하지 말라는 말이다. 운이 작동하는 방식은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또 어떤 방면에서 삶을 뒤흔들지 미리 짐작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걸려드는 운을 잡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그물을 던지는 수밖에 없다. 7번째 법칙. 건설적인 초자연주의를 기억하라.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되어야 했고 그 승자가 우연히 나였을 뿐인 거죠. 내 행운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이 행운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힘 아니면 특정 섭리가 나에게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작위적인 사건이에요. 8번째 법칙.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라. 9번째 법칙. 입을 다물어라. 기원전 1세기에 번성했던 무언극 작가인 로마의 퍼블리리어스 사이러스는 말은 후회한 적이 있어도 침묵은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입을 다물어라.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콜리지는 생각을 숨기는 습관으로 유명하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침묵의 칼이라고 불렀다. 콜리지는 잠자다가 대통령이 되었다 할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행운을 누린 인물인데 그는 불필요한 대화가 행운이라는 기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았거나 느꼈다고 한다. 10번째 법칙. 교훈이 되지 않는 경험을 인정하라. 역사는 반복된다. 사실 무엇 때문에 반복되겠는가? 역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시간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을 지녔다. 교훈이라고? 헨리 포드는 역사는 엉터리다. 라고 말했다. 11번째 법칙. 세상의 불공정함을 받아들여라. 사실 공정성이란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 우주에 사는 나머지 생명체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 12번째 법칙. 이것저것 시도하라.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항상 많은 모험과 활동을 성공적으로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할 방법을 찾는다. 행운을 원한다면 별로 바쁘지 않은 것보다 과도하게 바쁜 편이 훨씬 낫다. 13번째 법칙. 운명의 짝을 찾아라. 운명의 짝이라는 건 그런 식이다. 만약 잠재적으로 파트너가 될 사람이 내 삶에 걸어 들어온다면 상대는 분명 우리가 빠르고 강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내가 감맺은 관계를 찬찬히 가늠해보는 동안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기회가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